자, 어디까지 했지? 자, 출석 먼저 부르자. 출석 코드 11. 자, 똑같이 출석 코드 11로 가고, 자, 분석하고 있었죠. 우리가 분석. 자, 사이즈 벡트까지 가보자. 이거 하다 말았나? 오케이. 자, XRD 우리 수업하고 있었었고, 잠깐만 녹화만 확인해보자. 녹화 중이고, 줌 눈에 들어왔고, 오케이. 자, XRD에서 파티클 사이즈 벡트 부분 우리 하고 있었었고, 지저분한 걸로 봐서 맞는 것 같아. 요새 기억이 안 나네. 일주일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 이제 치매가 오기 시작하나 보다. 자, XRD에서 우리가 싱글 크리스탈라인한 거랑 폴리 크리스탈라인한 거 차이점. 자, 봐보면 지금 이런 세라믹 샘플이 있어요. 세라믹 샘플. 자, 이거를 위에 XRD는 싱글 크리스탈 단결정. 자, 큰 결정을 키우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천천히 결정화를 천천히 하면 결정이 커지겠지, 그치? 우리 유기 합성이나 유기화학에서도 결정 속도를 빠르게 하면 결정이 이렇게 작은 게 여러 개 생길 거고, 천천히 하면 이렇게 결정이 좀 큰 게 생길 거고, 이제 이런데 그런 단결정을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 단결정을 키우면 엑스레이에서 픽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나와. 그래서 이런 무기물, 특히 새로운 구조의 무기물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무기화학에서 많이 하는 건데, 무기화학. 그 우리가 재결정은 우리가 종종 쓰잖아, 그치? 이렇게 뭐 플라스크나 이런 데다가 우리 가루 같은 거 넣어놓고, 자, 온도를 가열해서 녹였다가 또 온도를 식히면, 찬 데는 안 녹고 뜨거운 데 녹으니까 녹았던 것이 식으면서 뭐 니들이나 뭐 이런 결정 같은 게 생기지, 그치? 이거 이제 유기화학에서 쓰는 방식이고, 무기화학에서 특히 이제 에어 센시티브한 거, 그런 게 또 많은데, 뭐 촉매나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에어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끓이고 식히고 이런 방식을 쓰기가 되게 힘들고, 또 열에 의해서 또 분해가 되거나 그런 놈들도 있겠지, 그치? 이런 놈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적어줘. 자, 우선은 녹여요. 우선은 용매, 뭐 어중간한 거, 너무 잘 녹여도 안 되고 너무 안 녹여도 안 되고, 어쨌든 녹이고 나서 여기에서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서 아주 천천히 아주 약한 진공을 걸어. 아주 약한 진공. 자, 그럼 용매가 이렇게 아주 천천히 휘발하겠지, 그치? 용매가 아주 천천히 휘발하면서, 자, 이 속도를 뭐 일주일 이렇게 천천히 휘발시키면, 처음에 녹아있다가 용매가 점점 주니까 나중에 포화되겠지, 그치? 포화되고 나서 세츄레이션 되고 나서 결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 결정되는 이 용매가 날아가는 속도를 아주 천천히 하면 이런 단결정 싱글 크리스탈 만들 수가 있고, 싱글 크리스탈 만들면 XRD를 찍었을 때 굉장히 선명한 신호를 얻을 수가 있어서, 무기 촉매 혹은 자,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도 XRD로 우리가 구조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원자의 위치를 알 수 있거든. XRD로 유닛셀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얘기는 원자의 위치와 배양, 구조, 배치들을 알 수 있겠지, 그치? 바이오의 뭐 DNA나 효소 이런 것들의 뭐 이런 아미노산이 연결된 단백질의 3차원적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그런 거 분석할 때 뭐 NMR 같은 걸 쓰기도 하는데 XRD 테크닉을 써서 분석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싱글 크리스탈 만드는 게 되게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자, 고분자는 싱글 크리스탈이 거의 불가능하지, 그치? 물론 폴리에틸렌 싱글 크리스탈 뭐 학술적 이유로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싱글 크리스탈 만들면 열 전도율이 엄청 좋다, 뭐 이런 논문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프랙티컬한 이유 스토리는 아닌 것 같아. 고분자를 싱글 크리스탈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겠지, 그치? 뭐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뭐 폴리에틸렌 싱글 크리스탈을 만들었더니 뭐 강도가 엄청 세지더라고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고분자는 지금 결정성 100% 결정성이 아니라 세미 크리스탈라인 하기 때문에 어중간하지 그치 싱글 크리스탈이라는 걸 만드는 것이 어렵다. 자 중요한 거는 폴리크리스탈라인 샘플이 있는데 폴리크리스탈라인 샘플이라는 거는 자 입자 하나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결정 이 방향으로 자라 있고, 자 여기는 요 방향으로 자라 있고, 여기는 요 방향에 자라 있고, 이런 것들 혹은 아주 작은 것들, 이런 결정을 가진 놈, 뭐 이런 결정을 가진 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작은 서로 다른 결정을 가진 아주 작은 파우더들, 뭐 이런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요걸 뜻하는 거예요. 요거 폴리크리스탈라인 샘플. 입자 하나가 결정 구조 하나를 띠지 않고 여러 개의 결정 구조 혹은 배양이 서로 틀린 이런 결정 구조를 가질 때 이때 폴리크리스탈라인 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자 XRD를 보면 이 픽, 이 픽, 요 픽은 동일한데 없던 픽이 생겼지 그치? 없던 픽이 생겨서 자 관측되지 않던 픽들이 폴리크리스탈라인 샘플에서는 보일 수 있다. 자,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이 두 개가 약간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XRD를 찍을 때 크리스탈라인 사이즈가 크냐 작냐 이것도 영향을 주지만 결정 구조가 단결정이냐 다결정이냐 단결정 다결정 그것도 영향을 준다. XRD 찍을 때 단결정이냐 다결정이냐 또 XRD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 정도 이해 좀 되겠다 그냥. 자 파티클 사이즈 이펙트. 자 XRD로 지금 뭔가를 찍었는데 카드뮴 설파이드. 자 카드뮴 설파이드 퀀텀 닷 QD 퀀텀 닷. 이제는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QD는 디스플레이에서 QD LCD로 사용되고 QD LED LED로도 사용되는데 이 시대에 아직 안 왔다. 아직 안 옴. 자 미래 기술. 자 QD가 OLED 소재처럼 퀀텀 닷에서 빛이 나면 좋겠다. 삼성이 연락하고 있는데 이거 미래 기술이고 미래 기술. QD에서 빛이 그냥 나는 거야. 그걸 디스플레이로 쓰는 거. QD LED. QD LCD는 백라이트라고 해서 백라이트를 퀀텀 닷으로 쓰는 디스플레이예요. 크게 봤을 때 LCD 기술이고 삼성이 현재 팔고 있는 TV에 적용된 기술이에요. QD LCD. 그래서 지금 QD라고 하는 거 퀀텀 닷. 자, QD. 이미 현실화돼 있고 옛날 뭐 나노 소재 수업 시간에 뭐 퀀텀 닷 QD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잖아, 그치? QD는 이미 현실이다. 안 올 것 같지만 이 나노 소재가 이미 TV에 쓰이고 있어요. 자, 몇 가지 보여주면 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있지, 그치? 자, 최근 걸 한번 볼까? QD OLED 시장이 열린다. 이 QD OLED가 요거 말하는 거 요거. 이게 진짜 헷갈리는데 QD OLED. 자, 요거는
자, OLED는 유기물이 스스로 빛을 내는 TV 디스플레이 기술이고, QD-LED는 유기물 대신 오게닉 대신에 QD가 빛을 내는 기술인데, OLED의 최대 단점이 뭐라고 했냐면 버닌이라고 해서 버닌, 그 자국 남는 거, 그래서 이 QD는 무기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자, 우리가 OLED보다 QD가 훨씬 더 형광 스펙트럼, 자, 샤프해요. 그래서 더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어서, 만약 QD-LED가 현실화되면 그러면 OLED 망하겠지, 그치? LG 망할 텐데 이 QD-LED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QD-OLED는 QD와 OLED의 하이브리드의 의미는 아니고 OLED에서 유기물을 QD로 대체한다, 이런 뜻인데, 카드뮴 설파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1세대의 QD였고, 자, 실제로 자, 양자점 시장, 자, 보면 뭐 QD 디스플레이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지, 그치? 그래서 양자점 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다. 양자점 관련 회사, 뭐 양자점 관련 주 이런 것들 보면 뭐 삼성이 있을 거고, LG는 안 친해요, 양자점이랑. 자, LG는 OLED로 가셔야 되고, 삼성은 QD-LED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보면 회사들이 양자점 제조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어 지금. 그래서 보면 외국계 기업들이 이제 주로 양자점 합성을 해서 삼성에 납품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도 슬슬 시작하고 있어요. 저 QD 브릭이라고 우리랑 과제를 예전에 했던 회사인데, 이런 데 보면 제품 소재 이런 것들, 양자점 고분자 복합체 뭐 나오지, 그치? 이런 것들. 자, 그린, 레드, 오렌지 정도 되겠네. 그래서 양자점 만드는 뭐 열분해법으로 만드는데, 뭐 이런 식의 지금 리간드가 붙어 있는 것도 보이고, 표면 처리하는 뭐 이런 기술도 보이고. 자, QD 브릭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늘어나 있고, 한솔에서 양자점 제조를 하고 있어요. 한솔, 자, 양자점, 한솔 케미칼, QD 뭐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자, 한솔 케미칼 이런 데들이 양자점 관련된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OLED 졸업하고 나서 OLED 소재, 자, 특히 이제 우리 과에는 이준 교수님, OLED 소재 관련 회사들로 많이 취업하는데, 쫙 있지, 그치? 관련주 쫙 있고, 덕산 뭐 네오룩스 이런 데 있고, 자, 이제 QD 관련된 양자점 관련 회사, 자, 이런 회사들도 보면 어쩌고 저쩌고 뭐 서울 반도체, QSI, 한솔, 아까 말했던 한솔 케미칼 어쩌고 저쩌고 쭉쭉쭉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는 OLED와 싸움이 일어날 텐데, QD와 OLED의 싸움, 이건 양자점이냐 QD-LED냐, 혹은 줄여서 QLED 부르는데, QLED는 보통 이제 이 두 개를 아우르는 말이거든. QD-LCD도 있고 QD-LED도 있는데, QLED는 자, 뭐 QD-LCD 더하기 QD-LED 파트, 자, 이 두 개 더해서 말하는데, 이거 세 개 막 짬뽕해서 말해. 사람들이 막 짬뽕해서 말해서, 사실은 너네가 양자점 TV다라고 하면 LCD TV에서 백라이트만 바꾼 건지, 아니면 OLED TV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거, 자, 빛을 내는 소재가 유기물을 대신에 양자점에서 빛을 내는 게 우리가 보는 건지, 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다. 나중에 4학년 수업 보험자 나누면 들으면 그쪽에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재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뭐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야. 안 올 것 같은 시장. 자, 안 올 것 같은 시장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 바이오 뭐 그런 것들, 바이오 시장 과연 올까 했는데 바이오 뭐 오고 말았지, 그치? 뭐 별의별 놈의 시장들이 다 있어요. 우리 수업했던 그래핀 시장 올까 했는데 이제 슬슬 이제 시작되고 있지. 포항시가 또 그래핀밸리 해가지고 자 보면 포스텍, 포항시, 포스코, 그래핀 스퀘어라고 홍명희 교수님인데 이 서울대 그거는 이제 내가 수업했던 그거랑 약간 틀린데 자, 이 그래핀 스퀘어라고 하는 회사는 그래핀 CVD로 증착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CVD로 이런 장비들을 써서 자 그래핀을 얇은 방막으로 증착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야. 그래서 약간 틀리다. 약간 그러니까 바텀업 그래핀이 아니라 탑다운 그래핀이 아니라 흑연을 깎아서 만드는 그런 그 그래핀이 아니라 그 메탄이나 이 프리커서를 써서 밑에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래핀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여기 저 아저씨가 이 아저씨 홍병희 교수님이고 지금 홍병희 교수님 여전히 교수님이겠지. 잠깐만 그럴 거야 아마 서울대 교수님. 이분이 이제 만든 회사 그래핀 스퀘어.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 자 이제 포항시랑 아까 말했듯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글쎄 그래핀의 응용처 포항제철과 포스코와 그래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뭐 강철의 표면 보호. 포스코는 어쨌든 철강 관련 회사잖아, 그치? 그래서 철강 제품에 표면 뭐 탄소강 들어봤잖아. 탄소를 써서 뭐 철을 강화시킨다든지 뭐 그런 쪽에도 쓸 수 있고 노간슬개 그래핀을 코팅하면 뭐 녹이 안 쓰는 뭐 그런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포스코 에너지는 배터리 음극 소재지, 그치? 포스코 에너지 음극에 뭐 그래핀을 뭐 흑연을 썼는데 그래핀을 쓴다든지 뭐 그래핀을 코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야. 자,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뭐 그래핀 시장이 왔기 때문에 양자점도 양자점 시장은 이미 왔고 그래핀 시장 이제 시작될 텐데 과연 이제 올지 정말 올지 좀 더 찾아봐야 된다. 그래핀 이 회사가 상장이 안 됐거든. 그래핀 스퀘어가 상장이 안 된 회사인데 글쎄 나 또 그래핀 연구하면 또 나중에 상장되면 뭐 주식이 좀 있겠으면 좋겠으나 그래핀 스퀘어 어쨌든 우리 실험실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 졸업생이 만든 회사 그래핀즈 이승진 대표 친구가 만든 회사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 될 듯 안 될 듯 뭐 그런데 어쨌든 그래핀 스퀘어는 이 CVD 그래핀을 메탄 같은 기체로부터 합성해서 증착하는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고 어쨌든 이 그래핀 밸리 포항이 구축되는 그래핀 밸리가 실질적으로 뭐 건물이 들어서고 인력 보강이 되고 사업이 확장되고 그래핀 관련 회사들이 들어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정말 우리가 이제 현실화 될지. 어쨌든 양자점은 현실화를 넘어서서 이미 시작이 됐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양자점 그런데 관련이 있는 친구들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쪽 공부해서 이런 쪽으로 가도 되겠지, 그치? 이런 차세대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근무 여건들이 좋아. 우리 내가 극찬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졸업생 중에
저거지 저거 오창에 있는 회사인데 오창에 OLED. 자 갑자기 생각이 카멜레온. 오케이 SFC라는 회사인데 SFC. 자 SFC LTD. 한글로 쳐야 되나? SFC OLED. 이 회사네 회사. 홈페이지 다른 게 없나? 정비 중이네. 이 회사 굉장히 괜찮은 회사예요. 이 회사 저 선파인 케미컬 해서 줄여서 SFC인데 옛날에 진짜 코딱지만한 회사였거든. 내가 10년 전에 그 여기 갔을 때 현장 실습 간 애들 지도한다고 갔을 때 여기 갔었었는데 SFC 지금은 굉장히 회사가 좋아졌어. 그래서 상장은 아마 안 했을 거고. 보자 SFC 상장은 안 했을 거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LG나 아니면 그 중국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전 세계 최고 기업 BOE라는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 굉장히 커졌거든. 그 OLED 관련 회사 중에 너네가 취업하기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아. 덕산, 네오룩스 거의 이제 중견 기업화 됐고 복지 수준은 이제 뭐 대기업 수준의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 연봉도 좋고 근무 조건도 좋고 이렇게 되게 직원들이 되게 젊고 회사도 깔쌈하고 뭐 그런 회사들이 덕산, 레오룩스. 내 아는 형이 전문데 그 요런데 아까 말했던 SFC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야. 그 준수라고 지금 이제 졸업한 작년에 간 친구가 이 회사에 들어갔고 이거 맞나? 이거 다른 회사 같네. 어쨌든 이런 OLED 기업들이 굉장히 근무 여건들이 좋거든. 그 양자점 관련된 회사들은 OLED 기업보다도 좀 더 신규 좀 진보적이야. 그래서 좀 더 젊고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화끈하다. 그래서 양자점 관련된 그런 회사들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3학년들이니까 너네 향후에 이제 이쪽에 디스플레이 항상 양자점이냐 OLED냐, 자, QLED냐, OLED냐, 요 전쟁 보는 거. 자, 삼성과 LG 이 전쟁 과연 누구의 승자로 끝날까? 유심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쪽은 이제 우리나라 기술들이 상당한 수준이고 중국이랑 격차가 있지, 그치? 물론 이제 반도체만큼 격차는 아니라서 LCD 따라잡힌 것처럼 이 OLED나 QLED도 금방 따라잡힐 수 있는데 아직은 좀 기술 격차가 있어요.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 분야 굉장히 큰 분야라서 너네가 눈여겨 봐야 된다. 자, XRD에서 파티클 사이즈 이펙트하다 또 딴 데로 샜는데 자, 1마이크로 정도 되는 입자, 굉장히 큰 입자에서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면 첫 번째 자, 픽이 샤프했다가 샤프하잖아. 샤프 자, R 발음 해줘야 되겠지, 그치? 샤프하다가 자 브로드에지지, 그쵸? 10나노 되니까 되게 브로드에지지, 그치? BROAD 브로드 해주다가 1라운드 했더니 nothing이야, nothing. 오케이, nothing. 자 그럼 주의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를 한다. 맥신에 자 촉매를 입히는 연구를 한다. 자 촉매. 자, 뭔 촉매를 달아볼까? 루데늄 달아보죠. 루데늄은 물을 수소로 분해할 수 있는 요즘 핫한 촉매인데, 자, 물을 수소로 분해할 수 있는 촉매야. 자, 전해금속 촉매고, 뭐 이리듐 이런 것들도 쓰는데, 자, 루데늄 촉매로 사용되는 물질이고, 자,
자, 그 맥신에 그러면 루데늄을 아주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붙였을 때와 자, 이렇게 커다란 막 이런 초대형 사이즈로 붙였을 때 어느 게 좋을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게 좋겠지, 그치? 나노 사이즈일수록 표면적이 커지고 자, 물이 얘를 만나서 수소가 되려면 결국 이 루데늄하고 만나야 될 텐데 표면에서 자, 이렇게 수소 뽀글뽀글하면 그 수소 연료로 쓰면 되겠지, 그치? 물론 이제 이게 비싸냐 싸냐 하는 이슈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수소 공급원 메탄 지금 현재 메탄을 쓰고 있는데 메탄 공급원이 없다 혹은 뭐 다른 방안이 없다 그럼 뭐 물을 쓸 수밖에 없잖아. 현재는 이게 싸요. 메탄에서 수소 떼는 거. 그 방식은 수소를 떼서 메탄에서 수소를 떼는 방식이지만 C가 CO2가 돼. CO2가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게 또 지구 온난화 지금 이제 이거 시작됐어요. 너네 취업할 때 이거 그 탄소 중립 시작됐어. 드디어 탄소 중립이 시작돼서 중립 이 탄소 중립도 또 갑자기 옆으로 셀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 탄소 중립 이미 시작됐어요. 탄소세. 자, 그래서 이제 CO2 배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세금이 엄청 때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CO2를 안 배출할 수 있도록 공장을 친환경적으로 막 바꿔야 되고 제조 공정 혹은 뭐 재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친환경적으로 즉 탄소 중립을 역행하는 기업들은 망한다 하는 수준으로 탄소 중립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어. 자 보면 자 그 탄소 중립 이런 회사 망한다는 거지. 굴뚝으로 막 이산화탄소 뿜고 매연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이런 회사들은 이제 사라진다는 거야. 굴뚝에서 CO2가 나온다 사라진다는 거야. 안 나오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현재 수소 자동차 지금 팔고 있는데 메탄에서 수소 만드는 이 기술 자 이 기술은 결국에 C를 CO2로 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기술이잖아.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물을 수소로 발생하는 거 이게 현재는 더 비싸지만 뭐 정책적인 이유로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자 물분해 물분해 수소 생성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기분해 방식이 있고 자 빛을 이용하는 거 광분해 전기분해가 훨씬 단가는 싼데 전기분해는 전기세 들고 광분해는 태양빛을 이용하니까 돈은 안 들지만 재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또 문제가 있어. 효율도 낮고 많이 생산하는데 힘들고 자 그래서 자 이런 전기분해나 광분해를 하는데 전기분해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촉매는 루데늄, 이리듐 자 뭐 코발트나 이런 걸 쓰면 좋겠지만 싼 금속 지금은 좀 비싼 촉매 옛날엔 더 비싼 거 팔라듐 썼었는데 루데늄이나 이리듐으로 넘어가면서 좀 싸졌고 이런 것들을 점점 싼 촉매들을 개발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싼 촉매들 팔라듐 안 쓰고 루데늄이나 이리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워킹 옛날에는 워킹 안 했는데 지금 워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들의 지지체로 쓰이는 것이 바로 그래핀 혹은 뭐 맥신 이런 소재들이 사용되면서 팔라듐 이외에 여전히 비싸지만 좀 싼 금속들이 수소 생성, 물분해 수소 생성에 촉매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촉매 사이즈가 큰 거보다 작은 게 좋다는 거지, 그치? 얼만큼 작은 게 좋냐? 단원자일 때 제일 좋아. 단원자. 자, 단원자. 자, 단원자라는 얘기는 단원자. 자, 싱글 아톰. 원자 그냥 나노 입자는 원자가 모인 거지, 그치? 자, 원자 모인 거 필요 없다. 그냥 원자들이 그냥 점점점점점 박혀 있으면 제일 좋겠다. 자, 근데 단원자는 되게 불안정해요. 불안정. 왜냐? 자, 모든 물질은 응집해서 표면 에너지를 줄이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그 원자들이 형성이 됐다. 당연히 응집하려고 하는 거고, 자, 응집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지지체야. 지지체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
자, 이거 두 개가 만나서 응집하는 걸 좋아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래핀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박혀 있다 원자 상태로 그러면 응집을 하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단원자 촉매 시스템에서 자 싱글 아토믹 카탈리스트 총 이런 시스템에서 지지체, 자 지지체, सब스트레이트, 지지체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 지지체의 역할 중에 자 뭐 전기를 틀려서 수소를 생성하는 전기분해다. 당연히 지지체가 도체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핀이나 혹은 맥신 뭐 이런 거 혹은 뭐 CNT나 이런 걸 써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래핀이나 맥신에 루데늄이나 이리디움 혹은 뭐 더 싼 금속 촉매들을 단원자로 올려서 전기분해 촉매로 쓴다든지 광촉매로 쓴다든지 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예를 들어서 뭐 철 싼 거, 철 촉매를 썼더니 막 수소가 부글부글해. 그럼 너네 이제 떼돈 번네, 떼돈. 세계를 바꾸는 거에 되겠지, 그치? 지금 수소 생성할 때 이런 것들이 비싸서 못 쓰고 이런 거 연료 전지에 쓰고 있잖아, 그치? 자, 이런 것들 그거보다 좀 싸지만 10분의 1 가격이지만 여전히 비싸요. 백금의 10분의 1이면 여전히 비싸겠지, 그치? 더 싼 거 뭐 니켈 이런 거 이런 철코니 구와 이런 거 싼데 자, 이런 게 되면 좋겠지만 이런 거 시원찮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만약에 수소를 막 부글부글 형성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떼돈 벌 거야. 떼돈 바로 특허 쓰고 뭐 기술 팔고 뭐 회사 차리고 이러면 떼돈 벌 거야. 요즘 분위기에서는 너네 투자도 다 받을 수 있다. 투자도. 자, 투자. 내 친구 회사 또 하나 보여줘야 되겠다. 요즘 미쳤지. 주식이 미쳤어요. 내 친구 회사 이노세라피 보여준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친구 나오네. 여기 이문수 내 고등학교 동기예요. 카이스트 동기, 고등학교 동기고 나랑 동갑이야. 되게 젊어 보이지, 그치? 저 이문수 대표. 우리 학교 와서 회사가 코딱지만 할 때 우리 학교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세미나를 했을 때 나한테 이 자리를 나한테 맡아달라 했었어. CTO. CTO는 뭐냐면 CTO는 기술 고문 같은 거 임원이야, 임원. 임원은 이제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임원으로서 이제 회사의 CEO는 대표지, 그치? 대표 문수과의 지회사의 지회사. CTO는 이제 기술 고문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지분을 받고 보통 이런 창업한 초창기 회사는 지분을 받고 이제 기술 고문을 해주는 건데 이걸 해달라고 그랬었거든. 근데 내가 망할 줄 알았어, 이 회사가. 그래 안 한다 그랬거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한 우리 제자 중에 이원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원진이라는 친구를 이 문수라는 회사 친구가 상고처려 자 3번 우리 회사를 와달라. 상고처려 나한테는 2번 했고 난 2번도 안 한다 그랬고 원진이 상고처려 회사 직원 한 명도 없을 때 초창기 멤버로 영입을 했는데 다 거절했지. 이원진 코스모 신소재 있는데 우리 방 석사 출신이야. 이제 애 낳는데 지금은 이 회사 잘 나가고 있어요. 저 김홍기 연구소장 내 후배인데 이 후배는 저 굉장히 이 다른 회사에서 연구소장 있다가 이제 간 친구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잘 나가는 분들이야. 되게 보면 서울병원이나 암센터, 차병원 뭐 이러지, 그치? 지금 현재는 이노세라피는 되게 매출이 별로 없을 거야. 내가 보여줄게. 이노세라피 여기 있네. 자 지금 조금 시원찮아졌는데 자 시세 자 주가 총액이 어디 갔니? 시가총액 700억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내 친구 자 내 친구가 700억 주가에 자 50%를 가지고 있다. 그럼 350억이 얘 거지, 그치? 350억. 이해진 교수 CTO 하면서 주식 중개 지금 한 120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한다 해서
이해신 교수, 나보다 어린 교수인데 이 교수가 지금 하고 있어요. 돈도 못 버는데 투자를 엄청 받고 있어. 투자를 지금도 매년 적자일 텐데 보자. 뉴스 공시 매년 적자일 텐데 종합 정보로 보면 보이겠네. 여기 있네. 매출액 자 2020년 매출액이 4억밖에 안 돼. 4억. 요거까지 합치자 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야. 그럼 다 합치면 5억이네. 5억 1121 그치? 자 시가총액 700억짜리 회사인데 1년 매출이 5억이에요. 5억. 야 5억이면 지금 장사 잘 되는 야 편포 1년 매출도 한 5억 되겠다. 야. 자 그치? 영업이익은 무려 1년에 자 보자 4분기가 매분기 10억 적자니까 1년에 50억씩 적자야. 당기순이익도 적자지 그치?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700%, 순이익률 마이너스 뭐 100%. 자, 뭐 이런 거지 그치? 자, PER 영업 배당이익 마이너스고 이거 마이너스인 데는 없어요. 보통 일반적 회사가 이런 망해 그냥 망하는데 자, 이 회사 시가총액 700억이지 그치? 700억. 자, 3년의 주가 보자. 3년 주가 뭐 떨어진 때도 있지만 최고점 있지만 여전히 뭐 3년, 5년으로 볼까? 5년까지는 없네. 여전히 뭐 높은 편. 자, 1년으로 보면 이쯤에서 지금 요 정도 올라와 있죠. 한 2배 좀 안 되게 올라와 있네. 여전히. 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너네가 굉장히 이 바이오 기업들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기업이다 불가능 그랬는데 지금은 기다려줘. 지금 코로나 사태의 가장 특이점은 우리가 벤처 기업에 대한 인내심이 굉장히 없는 우리나라 민족성이 되게 빠르잖아, 그치? 민족성이 조금만 뭐 하면 아이씨 돈도 못 버네 하면서 막 이렇게 주식 빼고 이러는데 지금은 기다려준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내 친구 내 아시는 분이 그래픽 카드 국산화 회사를 창업했는데 50억씩 2번 받았어요. 투자만 50억 더하기 50억. 그래서 투자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시장은 긍정적이다. 좀 주식들이 뭐 뭘 사도 오르잖아, 그치? 지금 막 주식들이 뭘 사도 오르는 그런 시대야. 또 뭔 얘기하다 얘기를 했지? 자, 그래서 이런 회사들 유망하다. 자, 나는 개인적으로 너네가 지금은 벤처 취업도 할 만하다는 거야. 벤처 취업 할 만하다. 단 사내 주식 혹은 그 주식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벤처 취업도 유망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4학년들 내가 좋은 회사 내가 아는 몇몇 회사들 소개시켜줬는데 벤처라고 연락도 안 와. 우리 졸업생들 눈높이가 얼마나 좋아졌냐면 이제 뭐 연봉 막 뭐 한 3천 초반대 이런 데는 막 연락도 안 와요. 연락도 안 오고 너네 하여튼 또 공부는 더럽게 안 하면서 하여튼 눈높이 높아졌는데 하여튼 준비해야 된다. 슬슬 3학년 대학원을 가든 뭐를 하든 너네 인생은 이제 좀 있으면 4학년이고 좀 있으면 졸업이고 좀 있으면 취업 시장이야. 좀 있으면 취업 시장. 좀 있으면 취업 시장. 자, 취업 시장에 허허 벌판. 자, 나갈 거고 많은 기회들이 올 텐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뭐 영어. 자, 저기 뭐 NCS 뭐 이런 거. NCS 뽑아준다는데 NCS 안 돼서 떨어진 또 우리 실험실 KCL에서 뽑아준다 했는데 NCS 안 돼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취업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 NCS 공부한다, 영어 공부한다, 불가능. 회사 다니면서 너네 불가능해. 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지금까지 봐왔는데 졸업 후에 집에서 집콕하면서 취업 준비하는 애 치고 잘된 케이스를 못 봤어. 내가 졸업 후 집콕 취업 준비해서 잘된 케이스를 못 봤다. 그래서 선취업하시고 경력직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너네 커리어에 좋고 연봉도 훨씬 좋아. 이게 훨씬 좋다. 그래서 선취업하고
경력직 이동이 훨씬 좋기 때문에 취업 준비 뭐 1년 뭐 심지어 2년 이러거든. 2년 취업해서 돈 벌다가 너네가 만족하지 못한 기업에서 가더 있더라도 그 경력으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다음에 뭐 늘상 얘기하지만 뭐 대학원을 가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친구들 있다면 미리 준비해라. 미리 준비하라는 거. 미리 준비. 이것 또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허허 벌판 내 가면 자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 I don't care. 자, nobody don't care me. Nobody care for me. 아무도 날 케어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어쨌든 자 그런 또뭔 얘기가 더 얘기했지? 자 그래핀에 단원자로 붙이고 이렇게 루데늄 큰 입자를 붙여서 루데늄이 생겼나 붙었나 자 볼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자 XRD예요. 금속이나 세라믹들은 XRD에서 고유의 픽이 나오니까 루데늄 금속이니까 XRD 찍으면 뭐 루데늄 픽이 뭐 이래 나오겠지. 자 그런데 자 XRD를 찍어서 어라 아무것도 안 나왔네. 성장 안 했나 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왜냐? 나노 사이즈가 되면 안 나온다는 거지. 자 아무것도 nothing이에요, nothing. 자 그럼 루데늄이 성장 안 해서 nothing인 건지 루데늄이 1나노 이하의 아주 작은 크기 혹은 단원자 사이즈로 성장을 해서 안 나온 건지 모른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극나노 총매 형성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극나노 총매는 XRD에서 안 나올 수 있다. 오케이. 그럼 XRD 대신에 뭘 써야 되느냐?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FESM의 혹은 SEM의 EDX 분석 혹은 XRD, XPS 혹은 이런 금속들은 ICP 매스 혹은 자, 불꽃 반응 XRF를 쓰면 분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분 분석을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뭐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한 2개 정도 이렇게 세트로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야. XRD에서 나노 사이즈의 촉매들이나 소재들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사이즈가 작아지면 브로드해지니까 이걸 이용해서 사이즈 측정 가능해요. 사이즈 측정. 자, XRD에서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브로드해지네. 샤프하던 픽이 브로드해지네. 자, 이걸 이용해서 사이즈 측정도 가능하다. 자, 사이즈 측정하려면 원래 뭐 템 정도 봐야 되는데 혹은 용해에서 본다고 하면 DLS 정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템이나 DLS는 뭐 찍는 것이 불편하진 않지. 다만 녹아야 돼요. DLS는. 자, 템은 녹아야 되기도 하고 시편을 보내고 뭐 결과 봤는데 뭐 짧으면 일주일, 뭐 길면 뭐 2주 걸리지, 그치? 자, 급할 때는 어쩔 수 없다. XRD로 사이즈 측정하는 방식을 써야 되는데 계산이야, 측정이 아니라 계산 방식. 자, 유명한 쉐러 이퀘이션을 쓰면 된다. 쉐러 이퀘이션. 자, 쉐러 이퀘이션은 XRD에서 사용하는 공식이고,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다. 자, 이 사이즈는 근데 입자 사이즈는 아니고, 자, 크리스탈라인한 도메인의 의 사이즈야, 사이즈. 뭔 말이냐면, 자,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절반이 이거는 이런 격자고 이거는 이런 격자다라고 치면 자, XRD에서는 이 격자 따로따로 나오겠지, 그치? 쉐러 이퀘이션의 사이즈는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 입자 전체가 아니라 단결정인 영역의 크기가 크면 XRD 픽이 샤프해지고 그 결정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브로드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야. 입자의 크기가 아니라 물론 단일 원자가 단일 결정일 때는 결정의 크기가 곧 입자의 크기가 되겠지만 결정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입자의 크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타우는
자, 결정의 크기 혹은 결정 도메인의 크기다. 자, 그래서 자, 그렇고 그다음에 K는 쉐입 팩터라고 해서 디멘전이 리스요. 없는 쉐입 팩터, 모양에 관련된 팩터. 그래서 1에 가까운 값, 유니티, 1을 뜻하는 거지. 자, 1에 가까운 값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0.9의 값을 가지고 있는 실험적 값이고 결정의 액츄얼 쉐입 모양에 따라서 좀 틀려진다. 요거는 조절 가능한 변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0.9의 값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베타는 뭐냐? 베타는 라인 브로드닝, 라인이 얼마나 브로드하냐 한 값이고, 자, half at the maximum, at half the maximum intensity야. 그래서 full width half maximum이랑 이제 똑같고, 자, 요거는 자, 일반적으로 자, 투세타 값으로 집어넣어주면 되고 플리드스 하프 맥시멈 뭐냐? XRD 픽이 이렇게 나왔다 치자. 풀 위드스 하프 맥시멈.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풀 위드스 이게 풀 위드스고 풀 위드스. 자, 그다음에 이게 맥시멈이고 맥시멈. 이거는 풀 위드스. 하프 맥시멈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 정도 높이라고 치면 요거의 절반이 되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투세타 값 이게 바로 베타예요. 베타 이게 풀 위드스 하프 맥시멈이야. 자, 이거를 집어넣고 코사인 세타는 브레이크 앵글 세트 세타 아니라 세타로 집어넣으면 돼요. GM을 보시면 자, 이 쉐로 이퀘이션을 써서 구한 거 우선 K 값 쉐입 팩터가 자 0.94 여기서 라고 치고 엑스레이 파장 람다 이거 고정값이지 그치? 엑스레이 파장 집어넣고 베타 값 라인 브로드닝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자요 집 보면 자 여기 값은 31.8이에요. 투세타 값이 31.8. 자, 그러면 풀 위드스 하프 맥시멈 값은 이게 100%니까 대략 50%이 정도 되겠네, 그렇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x축 값, 투세타 값이야. 0.5가 나왔고 0.5를 베타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투세타가 31.8이면 세타는 15.9 되겠지, 그렇지? 세타에 15.9 집어넣으면 되고 람다 엑스레이 파장 집어넣으면 그게 우리가 자 이렇게 나오는 입자의 크기가 아니라 크리스탈라이트 사이즈 결정의 크기다. 결정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이거야. 자 여기 가보시면 자 일로 가자.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면 자, 우리가 열심히 쓰고 있는 카테콜, 뭐 갈릭 엑시드 이런 것들이 붙은 소재를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을 써서 뭘 하냐면 영상이 있을까 모르겠네. 자, 영상은 없네.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카테고리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이 접착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술용이에요. 수술. 자, 이노세라피 있을 수도 있겠다. 한번 보자. 유튜브에 있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를 한번 살펴보고
세라피 수술 홍합 접착제 홍합으로 피부를 붙인다. 옛날 자료인데 주말에 상처가 붓고 인체에서 염증 반응도 일으키지 않아 수술한 장면을 상처가 봐야 빠르게 되는데 아플 것으로. 그런 게 아니라 최근 게 있나? 차영준 박사팀은 지난 2000 우수한 접착 능력은 있는 접착 단백질에 주목했지만 더 살기 여기 있네. 우리도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소재 기술인데, 자 카테콜이 이제 제일 좋은 장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카테콜이 물에서 접착이 되는 거, 표면을 가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카테콜이 접착되는 환경이 일반적 본드는 축축한 환경에서 접착력이 되게 약해. 에폭시나 아크릴 같은 거 본드를 물에서 붙일 수 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물에 젖은 표면은 이미 본드가 소수성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표면을 접착시킬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이 카테콜이라는 이 물질은 이 홍합이 이제 바위 위에 붙어 있을 때 쓰는 이제 기술인데, 이것도 이제 고분자 나누 시간에 조금 수업할 텐데 4학년 수업.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중 접착이 가능해요. 수중 접착. 그러면 수중 접착하면 가장 큰 용도는 수술용 접착제야. 우리가 수술할 때 예를 들어서 심장을 갈랐다 치자. 심장을 가르면 피가 콸콸 나겠지. 심장 안에 뭐가 있어서 긁어내야 된다. 그럼 심장을 갈라서 열고 그다음에 피가 콸콸 나는데 급하게 꼬매야 돼. 근데 급하게 꼬매야 되는데 막 이렇게 실로 막 꼬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접착제로 딱 붙으면 되게 편하겠지, 그치? 지속력이 얼마나 될지가 문제겠지만 긴급 상황에서 본드로 붙인다, 피가 콸콸 나는 그런 환경에서 이 쉽지 않지. 그런 접착제를 만드는 회사가 그 내 친구 회사 이노세라피라는 이 회사예요. 어쨌든 이런 회사 벤처 상장 회사인데 좀 이런 데 좀 가라 제발. 좀 너네 좀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중견 좋아, 뭐 중견 좋고 뭐 다 좋은데 좀 미래를 내봐 보고 유망한데 좀 더 선배들 따라서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어디 하나 이상한 데 또 갑자기 열받네. 그 회사 또 너네 이상한 회사 했어요. 막그 연봉도 좋고 한 회사인데 이름 까먹었다. 우리 과 애들 바글바글한 회사 있는데 코팅을 하는데, 코팅 회사인데 코팅 회사 연봉도 좋아요. 3천 후반대. 입사하면 어떻게 주냐면 코팅에 A 주고 코팅에 B 줘. 그 A가 뭔지 뭐 B가 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알려줘.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시키냐면 A 대 B를 예를 들어서 99대 1로 섞어라, 98대 2로 섞어라, 97대 3으로 섞어라.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온도, 코팅 온도를 뭐 30도씨에서 해봐라, 뭐 30, 뭐 31도에서 해봐라, 32도에서 해봐라.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34도에서 해봐라, 35도에서 해봐라. 이런 거 해가지고 뭔 발전이 있겠니, 그치? 너네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회사 옮긴다 진짜. 너 전 회사에서 뭐 했어? 모르는데요? 안 가르쳐줘서. 코팅에 A, B 섞어서 코팅 조건을 최적화했습니다. 그럼 무슨 코팅액을 코팅했는데 뭘 안 가르쳐줘서 모릅니다. 이 너네 경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회사예요. 제발 좀 이런 회사 가지 말고, 매출이 좀 작더라도 미래 성장 가능성, 우리나라 분위기 바뀌었다 그랬잖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좀 이런 회사 좀 갔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뜻에서 말하는 거고. 자, 고 실제로 한번 보면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네. 자, 픽 포지션 아까 31.8, 31.8이지 투세타가. 이 사이트는 쉐러 이퀘이션을 그냥 해놓은 사이트야. 자, 풀리드 사프 맥시멈 0.5, 여기다 0.5 찾았지. 0.5 집어넣고 엑스레이 파장은 뭐 거의 고정이에요. 0.15418 요 공식을 집어넣으면 자, 결정의 크기가 17.26 나노미터 딱 나오지, 그치?
자, 그래서 캘큘레이션 튜토리얼 이 스텝별로 착착착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원하는 픽을 찾고 31.8 픽 포지션 찾고, 그 다음에 레이저 파장 찾고, 플리드 사프 맥시멈 찾고, 그다음에 쉐입 팩터는 우리가 소재마다 사실은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돼 있어요. 잘 모르면 0.9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 단위는 나노미터로 해서 17.26의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요 공식을 여기에 써보면 자, 다른 건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느냐? 자, 여기서는 픽이 이렇게 샤프하고 여기서는 픽이 이렇게 브로드하고 위치는 동일이지, 그치? 그러면 풀 위드스 하프 맥시멈, 풀 위드스 하프 맥시멈 이 값이 커지겠지, 그치? 이 값이 여기서 이만큼 커질 거고 여기서는 아주 작은 값일 거 아니야, 그치? 이 값이 커지면 쉐러 이퀘이션에서 풀 위드스 하프 맥시멈 이 값이 베타 커지면 타우는 작아진다. 결정 사이즈 작아진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결정 사이즈 작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XRD만 찍으면 대충의 내가 보는 이 격자의 결정 도메인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냥 사이즈가 아니라 자, 결정의 사이즈다. 주의사항은 자, 크리스탈라인 도메인의 사이즈라는 거야. 이 주의사항이 도메인의 사이즈다. 입자의 사이즈가 아니다. 입자의 크기가 아니다. 입자의 격자가 뭐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4개가 있을 수도 있지. 요거의 사이즈일 수도 있고 입자가 단일 격자로 이루어졌으면 입자의 크기가 곧 결정 격자의 크기가 되겠지, 그치? 자, 쉐럴 이퀘이션 기억하시고 별표 3개 쳐놔야 되겠다. 17페이지. 자, 예제 이거는 이 사이트는 가지고 있으면 편하겠지. 나중에 실험실 들어가거나 회사 가서 XRD 찍는 친구들 있으면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오리엔테이션 이펙트. 그래서 지금 보면 자, 구가 하나 있고 구가 구가 격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지금 정육면체 격자가 이 방향 돼 있고, 그다음에 원기둥 격자가 이 방향이다. 자, 이랬을 때 자, 우리가 패킹을 하는데 자, 구를 보게 되면 자, 지금 퍼센트가 벌크 25%, 50%, 75%, 99%쭉 뭔가 퍼센트 커지잖아, 그치? 자, 피거 3를 보면 자, 이 값은 바로 자, 엑스레이의 자, XRL 디그리 오브 얼라이먼트야. 얼라이먼트. 자, 디그리 오브 얼라이먼트 정렬도 99%라는 건 다 이 방향으로 정렬했다는 뜻이고, 여기서도 정렬도 99%는 전부 다 이 방향으로만 정렬했다는 뜻이에요. 벌크는 뭐냐? 벌크는 랜덤이라는 뜻이야. 벌크는 이 원기둥이 이렇게도 서 있고 이렇게 눕는 놈, 뭐 이렇게 삐딱한 놈 5개 있다는 뜻이야. 이게 벌크는 정렬도가 빵 프로라는 얘기랑 똑같겠지, 그치? 자, 99%라는 건 이 방향으로만 정렬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자, 이 사각 구조 정육면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방향으로만 정렬돼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구가 이 방향으로만 정렬돼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자, 벌크 픽을 보시고 XRD를 자, 그 다음에 정렬된 픽을 보세요. 자, 벌크 픽에서 짜잔한 픽들이 보이지, 그치? 지금 소재는 똑같다고 치자. 소재는 카드뮴 설파이드야. 그러면 카드뮴 설파이드 고유의 결정에서 오는 뭐 별의 놈의 픽들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아까 나왔던 자, 카드뮴 설파이드 똑같은 거야. 그럼 이 픽들이 벌크에서 나타난다. 자, 요거 3개 하나 둘 3개 3개 하나 둘 3개 똑같지, 그치? 자, 벌크에서 나오는 이 픽들은 카드뮴 설파이드 고유의
결정 구조예요. 뭐 100, 뭐 001, 002, 뭐 200 어쩌고 저쩌고 뭐 별의별 놈의 격자 구조에 따른 다양한 뭐 격자들이 있겠지, 그치? 자, 그게 뜨다가 자, 정렬을 이렇게 하니까 다 사라지고 자, 100 100 뜨고 그다음에 200 뜨고 자 여기는 보면 002 뜨고 004 뜨고 여기 보면 110 뜨고 나머지 없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이 픽들은 뭐냐면 이 픽들은 정렬에 의해서 뜬 픽이에요. 정렬에 의해서 뜬 픽들이다. 정렬에 의해서 뜬 픽. 자, 자 정렬에 의해서 뜬 픽이고 지금 이게 이 방향으로 어떤 격자를 가지니까 이게 이렇게 정렬되면 이 격자 다른 것들은 약화되고 다른 것들은 시그널이 약화되고 요 격자 110이라 치자 이 격자가 뭐 110이라 쳐 뭔지 모르지만 요 격자가 정렬했으니까 정렬된 격자만 뜨는 거야. 강하게 뜨고 나머지는 약화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보면 벌크에서 수없이 많은 픽들이 떴는데 다 사라지고 요 두 개의 픽만 남았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픽은 원래 가지고 있던 격자 중에 정렬에 의해서 강화된 격자 혹은 정렬에 의해서 새로 형성된 격자 이것만 뜨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래 이 격자를 가지고 있었으면 요 격자가 정렬되면 이 격자만 강화되겠지 그치? 강화된 격자는 더 세지고 이 정렬에 포함되지 않은 격자, 정렬에 기여하지 않는 격자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 오케이. 이게 주의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렬된 샘플인데 어씨 원래 구조에서 나오던 격자 다 어디 갔지? 카드뮴 설파이드면 이 픽들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와야 돼요. 벌크라면 단 정렬을 하지 않는다면. 근데 정렬을 하게 되면 정렬된 격자 혹은 정렬된 격자가 강화된으로써 생긴 격자만 강화가 되고 나머지는 다 약화돼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주의사항 중에 또 하나예요. 자 이게 프리퍼드 오리엔테이션 이펙트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맥신 예를 들면 맥신 요 뒤에도 또 나오네. 자 맥신을 예로 들면 자 맥신을 애칭하면 알루미늄이 이렇게 사라지고 자 TI3 C2라는 판상 구조만 생기는데 이 판상 구조를 필터하면 필터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필터하게 되면 이와 같은 필름 구조가 생겨요. 판상이기 때문에 필터하게 되면 요 판과 판에 대한 어떤 격자 이 방향으로 된 이 격자만 강화되는 거야. 강화. 이 격자만 강화되면서 이 격자 혹은 이게 정렬되면서 생긴 신규 격자만 강화돼서 그거에 대한 픽들만 나오고 원래 이 구조가 가져야 되는 격자들 이걸 예를 들어 위에서 본다고 치면 뭐 타이타늄이 뭐 이렇게 헥사고나를 이루어서 자, 뭐 이런 격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격자 뭐 별의별 놈의 격자 다 있는데 그런 격자들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이 정렬에 기여하는 격자 뭐 002, 뭐 006, 008 이런 것만 뜨게 된다. 오케이. 자, 이걸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맥신을 찍었는데 맥신을 제조했어. 제조하고 나서 XRD를 찍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맥신을 필터했을 때 정렬도가 좋지 않다. 정렬도가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정렬도가 왜 안 좋냐? 예를 들어서 이런 놈들이 용액에 잘 분산이 되면 이렇게 자 필터할 때 한 판씩 차곡차곡 잘 쌓여요. 잘 쌓이는데 이런 놈들이 용액에 잘 분산되지 않고 서로 응집을 해서 한 판씩 존재하지 않고 막 이렇게 용액에서 막 이렇게 떡져가지고 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론들이 필터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파우더로 이렇게 쌓이게 돼요.
자,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런 특정한 오리엔테이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없어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자, 벌크 상태와 동일하게 나오고, 자, 필름으로 잘 만들게 되면, 자, 프리퍼드 오리엔테이션, 앞에서 말했던 프리퍼드 오리엔테이션이 살아남아서 프리퍼드 오리엔테이션과 연관된 픽, 원래 있던 픽 혹은 새로 생긴 픽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필름의 정렬도를 알 수가 있다. 2D 자, 나노 소재의 필름에서 정렬도 혹은 프리퍼드 오리엔테이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 XRD를 찍어서 XRD 픽이, 자, 벌크냐 혹은 뭔가 새로운 프리퍼드냐, 자,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벌크에서는 잡다한 픽이 나오는데 프리퍼드에서는 어떤 놈의 계속 연관된 픽만 나오게 된다. 자, 이것도 보게 되면 지금 저머늄 설파이드라고 하는 2D 나노 소재, 지금 템을 찍으면 템이 지금 겹쳐 보이잖아, 그렇지? 템 투가 전자현미경을 찍으면 뭔가 넓적구리한 이런 소재, 500 나노니까 뭐 폭은 수백 나노, 길이는 좀 더 긴 마이크로미터까지 가네. 자, 그래서 저머늄 설파이드 나노 시트라고 2D네, 2D 나노 시트. 자, 이렇게 생긴 뭐 소재래. 잘 모르겠는데 어떤 특성이 있는 소재인지. 자, 이거를, 자, 시뮬레이션, 그냥 어떤 고유의 결정 구조로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이 픽들이 막 잡다한 픽이 나오고 이 결정 구조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이거를 합성해서 익스페리멘탈이야. 합성해서 그냥 파우더로 찍으면, 자, 파우더로 찍으면 파우더에서는 랜덤, 프리펄드 오리엔테이션 이게 아니라 파우더면 뭐 이 방향 뭐 지 멋대로 막 돼 있겠지, 그치? 자, 파우더로 찍으면 벌크로 찍는 거랑 똑같고, 그래서 모든 격자 구조가 나온다. 자, 근데 파우더로 찍지 않고 드롭캐스트 했다고 했지, 그치? 드롭캐스트. 자, 기판에다가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자,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 용액에서는 물론 이 방향 뭐 랜덤이겠지. 자, 근데 기판에 떨어졌어. 그러면 기판에 떨어진 상태에서도 뭐 이 방향 랜덤이겠지. 자, 근데 드롭캐스트에서 점점 용매가 희발하고 나면 어라, 기판에 눕는 것만 가능할 수 있겠지, 그치? 용매가 다 날아가고 나면 기판에 당연히 뭐 이렇게 누워서 코팅되겠지, 그치? 2D 나노 소재는 코팅되면 기판에 누우면 정렬도가 생기지, 그치? 자, 따라서 이 눕고 나서 XRD를 찍으면 앞에서 보여야 될 픽이 파우더일 때 나타나는 픽이 다 사라지고 뭐 이상한 놈만 나왔지, 그치? 바로 프리퍼드 오리엔테이션에서 나오는 픽이다. 자,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주의사항, XRD 분석할 때 주의사항인데, 자, 프리퍼드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면 원래 나와야 되는 고유의 픽들이 나오지 않는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고급 분석을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실시간 수업의 가장 중요한 요지. 시험에 꼭 낼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요거 잘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우리 연구실 학생 중에서도 모르는 학생들 되게 많아. 자, 프리퍼드 오리엔테이션 자까지 했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 자, 이론 수업, 자, VOD 해야 되는데 엑스패스는 VOD로 그냥 하도록 할게. 자, 언제 하냐? 큰일 났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하고 마치도록 하자. 고생했다.